세케르 초소의 일란입니다. 오늘의 거리표 지금 시작합니다. 해가 막 넘어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뜨기 전 모래가 아직 식어 있는 그 시간을 저는 좋아합니다. 낮 열기가 자를 흔들기 전이라 하루 중 숫자가 가장 얌전한 때입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초소 앞으로 나갔습니다. 초소 바로 앞 땅에 박힌 두 바위가 있습니다. 저희끼리 그냥 두 바위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그 사이 거리가 이 초소 모든 측량의 기준입니다. 초소가 여기 선 뒤로 그 사이는 늘 1000m였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3년 전 처음 재던 날에도 1000m였습니다. 땅에 박힌 바위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아침 조수캐말이 그 두 바위 사이를 밧줄자로 쟀습니다. 매듭마다 1m씩 표시해둔 3밧줄입니다. 1000m 눈금이 반대쪽 바위에 닿아야 합니다. 모자랐습니다. 1004m 눈금까지 가서야 줄이 바위에 닿았습니다. 캐말이 저를 한번 돌아보더니 말없이 줄을 걷어 처음부터 다시 폈습니다. 또 1004m였습니다. 세 번째도 똑같더군요. 세 번을 재도 어제까지 없던 매듭 4개를 더 세야 했습니다. 자, 하나만 믿을 수는 없어서 밧줄을 걷고 쇠사슬자로 다시 쟀습니다. 쇠사슬은 고리 하나하나가 쇠라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자입니다. 사슬로는 1000m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정확히 1000m가 나왔습니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04m니 1000m니 하는 건 두 바위 사이 거리가 아닙니다. 자를 대고 읽은 값입니다. 같은 거리의 두 자가 서로 다른 값을 내놓은 아침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렸겠지요. 그런데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답을 서두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운동장을 어른걸음으로 재면 100걸음입니다. 같은 운동장을 아이걸음으로 재면 200걸음이 나옵니다. 운동장이 넓어진 게 아닙니다. 걸음이 짧아진 겁니다. 자가 짧아지면 같은 거리라도 숫자는 늘 커집니다. 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첫날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자를 믿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는 사람입니다. 재는 사람은 재기만 하고 답은 재고 나서 말합니다. 오늘은 2, 4m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닌 것부터 하나씩 지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더위를 의심했습니다. 사막의 낮은 뜨겁습니다. 한낮에는 밧줄도 늘어졌다가 밤에 식으면 다시 오그라듭니다. 그러면 재는 시각마다 길이가 들쭉날쭉해지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잰 시각마다 값이 달라야 맞습니다. 해가 넘어가자마자 밧줄에서 낮 열기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방송을 켜기 전에 다시 나갔습니다. 등불 하나 들고 혼자 나가 낮에 잰 그 자리에 그대로 줄을 폈습니다. 해진 직후의 사막은 낮보다도 조용해서 매듭을 세는 제 목소리만 남더군요. 낮 열기가 다 빠진 차게 식은 줄이었습니다. 그 식은 밧줄로도 1004m. 아침값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위 탓이라면 나올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러니 더위는 지웁니다. 다음은 밧줄이 닳았나 봤습니다. 오래 쓴 줄은 삼껍질이 헐거워지면서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니까요. 창고에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이 있어서 그걸 꺼내 쓰던 밧줄 옆에 나란히 폈습니다. 한쪽 끝을 딱 맞춰 놓으니 반대쪽 끝이 눈에 띄게 어긋납니다. 쓰던 밧줄이 새 밧줄보다 한참 짧습니다. 캐말이 두 끝을 몇 번이나 다시 맞춰봤지만 짧은 건 짧은 겁니다. 새 줄과 헌 줄을 번갈아 살피던 캐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립니다. 답아서 4m가 줄어들려면 1000m짜리 줄에서 몇 뼘씩을 잘라내야 합니다. 며칠 만져서 그만큼 줄어드는 줄은 세상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 줄로 잰 값이 정확히 1000m였고 그 뒤로 이 줄에 가위를 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름도 지웁니다. 쓰던 밧줄이 새 밧줄보다 짧아진 건 분명한데 달아서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제 손에 남은 건 그 이상한 사실 하나입니다. 사람 손도 의심해봤습니다. 누가 밤사이 줄을 바꿔치기 했거나 매듭을 슬쩍 옮겨 놓았거나 초소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밧줄 보관함부터 봤습니다. 자물쇠는 어제 저녁 제가 채운 그대로였습니다. 열쇠는 밤새 제 주머니에 있었고요. 창고 흙바닥에는 드나든 발자국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남긴 발자국만 찍혀 있었습니다. 매듭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매듭은 사람마다 묶는 버릇이 달라서 남이 손만 대도 표가 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묶은 매듭은 자리도 모양도 그대로였습니다. 손을 탄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이 초소에서 없어진 건 흔적이 아니라 길이입니다. 훔쳐갈 수 없는 걸 도둑이 가져갔을 리는 없지요. 그러니 사람 손도 지웁니다. 쟤는 사이에 무전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서쪽 교역로를 도는 자밀 대장이었습니다. 카라반이 내일 낮 12시면 초소에 닿는다고 합니다. 물자는 넉넉하다니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요즘 우물이 하나둘 힘을 잃어서 밖에서 오는 물은 뭐든 고맙습니다. 자밀 대장에게 조심해서 오시라 이르고 무전을 닫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운 것을 세면 이렇습니다. 더위가 아니고 다름이 아니고 사람 손도 아닙니다. 지울 걸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답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지우고 나니 남는 건 밧줄 하나입니다. 밧줄이 스스로 줄었다. 말은 그렇게 되는데 밧줄이 하룻밤 사이에 제 발로 4m를 줄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아직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오전 내내 답이 안 나오자 지나가던 초소장 하산이 한마디 했습니다. 하산은 이 초소에서 30년을 잰 노측 냥사입니다. 건조한 계절이라 밧줄이야 마르면 좀 준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다운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줄을 정리하던 캐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딱 맞던 줄이 하룻밤에 4m씩 마르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나무 토막도 아니고 사무로 꼰 줄이 마른다고 그렇게 빨리 주느냐고요. 캐말은 젊고 젊은 사람은 숫자가 안 맞으면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하사는 캐말의 말에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캐말을 잠깐 보고는 눈을 다시 줄로 내렸을 뿐입니다. 하사는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줄을 집어들고는 손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쓸어보기만 했습니다. 무언가를 손으로 확인하는 얼굴이더군요. 한참을 그러다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물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없이 줄을 내려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하사는 확신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하려다 삼켰다면 대개 아직 재보지 않은 게 하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더 재보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어봤지만 그저 고개만 젓더군요. 다만 오늘 하산의 그 침묵만큼은 기록장에 적어두겠습니다. 마르면 준다는 그 말이 하산이 방을 나간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건조하다는 말은 이 계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흔한 소리인데 오늘은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둡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겁니다. 원인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해두었습니다. 창고에서 새 밧줄을 꺼내 쇠사슬로 잰 1000m에 맞춰 두 바위 사이를 다시 표시했습니다. 매듭 하나하나를 사슬 눈금에 대고 새로 묶었습니다. 묶는 동안 캐말이 옆에서 눈금을 불러줬고요. 둘이 같은 숫자를 3번 확인하고 나서야 손을 놓았습니다. 이 세 줄은 오늘 저녁까지는 틀림없이 1000m입니다. 묶는 김에 쓰던 헌 줄도 사슬 옆에 끝까지 폈습니다. 낮에 세 줄과 나란히 놓고 짧다는 건 봤지만 얼마나 짧은지는 재보지 않았었지요. 매듭 1000개를 다 세고 나니 사슬 눈금은 996m였습니다. 어제까지 1000m 자리에서 딱 끝나던 줄입니다. 오늘 나온 숫자를 한 종이에 적으면 이렇습니다. 밧줄로 읽은 값 1004m, 사슬로 읽은 값 1000m, 그리고 그 밧줄 자체의 길이 996m. 사슬을 믿으면 제 줄이 짧아진 것이고 제 줄을 믿으면 사슬이 늘어난 것입니다. 오늘 안에는 못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를 하나 새로 만들어 둔 겁니다. 내일 아침 이 세 줄이 뭐라고 나오는지 보면 뭐라도 하나는 알게 되겠지요. 이어서 오늘의 거리표입니다. 오늘의 거리표란 어제 지도에 적힌 거리를 오늘의 걸음으로 고쳐 읽은 표입니다.
각 마을과 길 위의 카라반들, 잘 들어두십시오. 살아있는 우물은 오늘도 14곳, 어제와 같습니다. 서쪽 길로 가시는 분들, 세 번째 우물까지는 오늘 값으로 반나절 거리입니다. 다만 물은 넉넉히 챙기십시오. 넉넉히 챙겨서 손해볼 일은 이 사막에 없습니다. 바람 능선 쪽으로 도는 분들은 오늘도 조심하십시오. 요즘 모래가 많이 움직여서 그쪽 거리는 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거리가 조금씩 어긋납니다. 어제 지도만 믿고 걸으시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거리표를 지도보다 먼저 보십시오. 사막에서 거리를 잘못 재면 반나절 헛걸음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저희가 하루를 닫으면서 이 표를 읽어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밧줄과 사슬 사이의 4m는 끝내 답을 못 냈습니다.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잽니다. 이야기만 잔뜩 하다 방송을 닫는 게 늘 미안해서 오늘은 한 줄만 더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잽니다. 두 바위 사이를 재고 우물까지 거리를 재고 물이 며칠이나 갈지를 잽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도 자에 걸리지 않는 게 있더군요. 숫자로 말하는 게 편해서 이 일을 오래 했는데 요즘은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건 내일 거리표에도 안 나옵니다. 옆방에서 딸아이가 기침을 합니다. 요즘 부쩍 여위였는데 사막이 워낙 건조한 탓이겠지요. 아침마다 물 한 컵은 꼭 비우게 하는데도 기침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앓고 지나간다니 이번에도 그러려니 합니다. 오늘은 재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 옆에 좀 앉아 있어야겠습니다. 숫자는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이 시간에 문소리라니 싶어 창밖을 봤습니다. 등불 하나가 두 바위 쪽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산입니다. 어깨에는 쇠사슬 자를 메고 있군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이 초소에서 가장 정확한 자입니다. 낮에 그가 끝내 삼킨 말이 저 자에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이 저녁에 혼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요? 저는 아직 모릅니다.